이제 2번을 자리 잡아볼까요? 그래, 이 2번은 혈 이름을 위장혈이라고 지어놨는데, 위장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 구조상 이 위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어혈이 많이 쌓여서 피가 안 돌 확률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긴장을 하게 되고, 긴장을 하면 본인도 모르게 여기에다 힘을 주거든요. 그래, 힘을 주면 근육이 경직되고 이래서, 혈관이 좁아지면 어혈이 많이 생기는데, 이 자리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여기는 어때요? 아래 협심증 혈이죠. 아래 협심증 혈이면 여가 양쪽에 갈비뼈가 만나는 꼭지점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손으로 이렇게 꼭 눌러보면 쏙 들어가는 지점이 잡히겠죠. 그러니까 삼각 지점이 잡히겠죠. 그럼 이 자리를 기준점으로 하고 배꼽을 기준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따져서 정중앙. 정중앙이면 어디쯤 될까요? 여기쯤 되겠죠. 정중앙. 이게 위장혈이죠. 근데 여기는 혈 이름이 위장혈이라고 했는데 위에서 일어나는 병들. 근데 위장혈은 하나지만은 여기에 해당되는 혈은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 급체혈. 우리가 체했을 적에 빼주라고 해서 혈 이름을 급체혈이라고 지어놨는데 아주 급체했을 때 급체혈이라고 진 거는 급체혈은 위쪽으로 들어가는 혈을 담당하는 혈이고 2번은 위를 거쳐서 나가는 혈이 담당하는 혈입니다. 그래서 위장병, 위하수, 위염, 위무력증 어떤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능이 피가 못 돌므로써 장애가 생기는 것은 2번과 30번을 빼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30번은 위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열어주고 2번은 위를 거쳐서 나가는 혈을 열어주기 때문에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증세는 2번과 30번을 사일해주면 대부분은 다 치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3번을 자리 잡아보죠. 그럼 3번은 어디를 기점으로 자리를 잡느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혈자리 잡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예전에 있는 공부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용어들은 잘 모르는데 기존에 어떻게 하면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면 시조골이라고 이렇게 마지막 뼈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 아래 이렇게 뼈를 눌러보시면 뼈가 받치는 데 있거든요. 그러면 배꼽을 기준점으로 해서 우에서 60% 내려온 지점. 그럼 여기쯤 되겠죠. 여기가 3번 뿌리혈입니다. 이 자리를 뿌리혈이라고 이름을 지은 건 뭐냐고 하면은 나무가 돼요. 영양분을 흡수하는 곳은 뿌리지요. 우리 인체도 영양분을 장은 우리 음식물을 먹었을 때 그 영양분을 흡수하는 곳이다 해서 혈 이름을 뿌리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2번은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시켜서 바로 이렇게 먹는데 위 기능이 좋아야 밥맛이 좋고 식욕이 왕성하니 땡길 수 있겠죠. 그래서 위가 수축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아래로 내려보내면은 장 쪽에 있는 미생물들이 여기를 3번을 사일해주면 이 아랫배 피가 돌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면은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그 미생물의 숫자가 늘어남으로써 장 속에서 음식을 빨리 분해를 하면은 그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갉아먹고 난 배설물을 장세포들이 흡수해서 먹이로서 먹기 때문에 여기를 혈 이름을 영양분을 흡수한 데서 뿌리혈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사일해주면은 얼굴에 기미, 피부가 건조하다든가 전체적으로 건조하다든가 메마를 때 건선 피부 이런 것들이 치료가 되고 설사, 변비 이런 증세들이 치료가 되겠죠. 이거는 자리 잡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리를 잘못 잡아가지고 허리 통증이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럼 자리는 맨 저변을 자리를 잡을 때 어떻게 기준을 하냐면 여기 골반뼈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골반뼈가 이렇게 둥그러만이 이렇게 내려와서 끝나는 지점이 있는데 이렇게 뼈가 내려오면 이렇게 손으로 눌러보면 뼈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뼈 끝나는 지점을 손으로 이렇게 딱 누르고 여기 어때요? 근육이 이렇게 올라와 있지요.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제일 높은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지점에서 약 1cm 좀 띄워서요. 이렇게 이 앞지점입니다. 뼈 끝나는 지점. 이렇게 눌러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일 높은 걸 기준으로 잡고 여기 끝나는 지점에서 앞지점 위에다 1cm 좀 이렇게 띄워서 잡으면 된다는 거죠. 여기는 이 정도쯤 되겠죠. 그래, 이 자리는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이 자리를 잘못 잡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허리 통증이 아주 심한데 여기를 빼지 않고 여기를 뺀다든가 이쪽을 뺀다든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통증이 낫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그게 낫지 않느냐고 하면은 실제 통증은 어디에서 발생하냐고 하면은 근육이 늘어나지 않는 근육을 강제로 늘릴 때 경직된 근육을 강제로 당길 때 통증이 오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 대체적으로 뼈와 이 골반뼈에다가 여기에서
이 척추에 힘을 쓰기 위해서 인대가 접합 부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면 뼈 있으면 인대가 여기에서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통증이 발생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겉에를 이렇게 빼주면 여기에서 캡으로 딱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딱 누르면은 이 겉에 생혈이 돌아가는 데는 차단이 되고 그 안에 게 압이 발려서 그 안에 있는 안대, 인대 안에 있는 어혈들이 우로 이렇게 딸려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잡을 적에는 아주 좀 신중을 기해서 자리를 잡는 게 좋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잡는데 8번을 어떻게 잡느냐? 정확한 위치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6번을 기준점으로 하고 7번을 기준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에서 60% 내려온 지점을 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양중 기준점으로 잡으면 어떨까요? 중간으로 잡으면 여기쯤 되겠죠. 이게 50% 지점이면은 60% 지점으로 내려오라고 하면은 이 지점이 됩니다. 이게 지금 8번 신간혈자리인데 이 지점을 이 여러 이게 이 시술자들이 보면 혼동을 하고 이게 애매하게 사람에 따라서 만약에 이 경우에 이 허리가 작은 사람일 것 같으면 이 점이 브라자끈 위에 와서 걸칠 수도 있습니다. 또 더 길은 사람은 이놈이 브라자끈에서 더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허리가 더 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다 기준점을 잡으면 원혈에서 상당히 이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동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한 신간혈이라는 건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혈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인위적으로 옮기면은 이자가 차후에 이제 왜 옮기지 말아야 되는가를 설명할 때 옮기면은 신장과 간 기능이 회복되는데 상당히 장애를 말하자면 회복의 속도가 늦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건 아주 중요혈이기 때문에 6번과 8번, 이 7번, 30번 혈 이런 혈들은 10번 안으로 1번서 10번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혈은 중요혈이기 때문에 혈을 쉽게 이동을 하면은 효과가 아주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자리를 제대로 사혈을 해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또 보충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설명을 해주면 지금 여기가 6번 고혈압혈입니다. 그러면 이 고혈압혈인데 이 자리로 피가 못 돌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제일 쉽게 이해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왜 히프가 옆으로 커지는가 하는 걸 이해하면 쉬워요. 우리가 젊어서 처녀 때는 히프가 뒤에가 봉구탄이 이렇게 살아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뒤에 봉구탄 거는 꺼져버리고 옆으로 커집니다. 그럼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냐고 하면은 이 히프가 뒤쪽으로 발달을 하려고 하면 피끼리 일이 내려와서 여기를 영양 공급을 해줘야만이 이 뒤에가 발달을 하는데 어혈이 자꾸 내려와서 여기 막혀버리면 피가 일이 못 내려가고 옆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돌면은 도는 순간 옆으로 히프가 양쪽으로 발달해서 커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히프가 옆으로 벌어지는 게 6번 고혈압혈 위치에서 어혈이 쌓이면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어혈이 쌓여서 이쪽으로 피가 못 내려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뒤쪽으로 나와야 될 히프는 자꾸 꺼집니다.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체세포들이 고사되어서 서서히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뒤에는 꺼지는 반면에 옆으로 도니까 옆으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니까 옆쪽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로 잡으려고 하면 원쪽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6번을 먼저 빼놓고 약번 양쪽에 41번과 42번 골반 통렬을 해주면 옆으로 벌었던 히프가 좁아지고 다시 히프가 뒤로 천여대 히프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 자리를 왜 빼냐? 원래 다니는 핏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요 혈점은 혈자리를 절대 옮기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자리를 옮겨가지고 만약에 이만큼 빼서 핏길이 옆으로 돌다가 하면 핏길이 이쪽으로 돈다고 가정해보세요. 이쪽으로 돌면은 이 히프가 뒤쪽은 여기는 자꾸 빈대처럼 히프가 납작해지는 반면에 이 옆쪽으로는 어때요? 자꾸 히프가 이렇게 넓어져서 자꾸 커지겠죠. 이거는 예를 들기 위해서 이 부분에 했지만 어느 혈자리든지 그거는 마찬가지 결론이다 이 얘기죠. 그래 여기는 고혈압 때 빼면은 그러니까 허리 아플 때도 또 고혈압일 때도 만성 피로일 때도 왜 상하의 흐름을 결정하는 건 3번과 6번이거든요. 그럴 때도 효과가 있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들이 좀 많은 거를 참고하라 해도 혈 이름을 고혈압혈이라고 지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8번 신간혈은 왜 신간혈이라고 혈 이름을 지어놨느냐? 여러분 책에 보면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말이 근 80%를 차지할 겁니다. 모든 질병이 피가 탁해서인데 피를 탁하게 결정적하는 원인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데서부터 출발하는데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합병 등을 일으키는데 그 말을 줄여서 신장과 신 앞자를 땄고 간과 간의 앞자를 따가지고 신간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걸 이해하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 자리로 피가 못 들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다. 간 기능이 떨어진다. 이 얘기죠. 그럼 이 자리를 사혈을 해주면 피를 잘 돌게 해주면 신장과 간 기능이 회복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된다는 거죠.